역사 이래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무엇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가? 만주와 한반도를 누빈 최강의 부대 고구려 철갑기병. 임진왜란에 투입된 조선의 신무기 신기전과 거북선. 승리한 전쟁. 그 한가운데는 이렇듯 당대 최강의 무기가 있었다. 한 나라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또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를 가늠하는 그 결정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군사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군사력은 전쟁에 있어서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이 군사력을 키우는 일에 그 나라의 총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최고의 강자였던 고구려,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 해상왕국 고려, 그리고 조선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이 최첨단의 무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그렇게 오래전에 과연 어떻게 이런 무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놀라운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각 시대마다 내놓은 신무기에는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이 결집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그 시대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첨단의 신무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0년 전의 철갑기병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1980년 부산 동래 복천동에 고고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고대 국가 가야의 고분이 열리고 있었다. 160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가야의 유물 중엔 유난히 철제품이 많았다. 그중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한 벌의 갑옷. 고대인들이 입었던 철갑옷의 존재가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뒤이어 김해 대성동 고분의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다. 4, 5세기 금관가야 지배자들의 무덤인 이곳에서도 철갑옷들이 출토됐다. 오랜 세월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갑옷들은 섬세한 보존 처리 작업을 통해 원래의 형태를 되찾았다. 세로로 긴 철판을 이어 만든 판갑옷이 가야의 대표적인 갑옷 형태다. 지금까지 발굴된 가야의 철갑옷은 70여 벌. 이는 한반도 전체 철갑옷의 90%에 해당한다. 갑옷과 함께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투구도 출토됐는데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 몽고발형 투구는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았다. 세로로 긴 철판을 이어 만든 몽고발형 투구는 기병들이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갑옷과 별도로 목가리개도 있었다. 크기가 다른 철판을 못이나 가죽끈으로 연결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목 부분을 보호했다. 갑옷의 부속구 중엔 팔뚝가리개도 보인다. 이렇게 가야 철갑옷은 몸통뿐 아니라 머리와 목, 팔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고대 가야인들이 인체에 맞는 갑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유물이 있다. 경북 경산에서 출토된 이것은 갑옷 제작에 사용됐던 목재 틀이다. 그 틀이 있다는 것은 전문적인 갑옷 만드는 집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단조를 해가 두드려가지고 다량 생산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도 반드시 그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뭔가 상위 집단에서 규제된 그런 집단이 만드는 거지,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었고, 만약 너도 만들 수 있고 나도 만들 수 있다면은 갑옷 형태가 전부 다 틀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 전부 통일되어 있거든요. 철갑옷 제작의 첫 단계는 불에 달군 쇳덩이를 여러 번 두드려 철판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것을 끌과 망치를 이용해 마치 천을 자르듯 재단한다. 가야의 철갑옷은 모두 27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철판을 연결하기 위해 약 8cm의 간격으로 구멍을 뚫었다. 철판을 연결하는 데에는 80여 개의 작은 못이 사용됐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가장 널리 적용되는 방법이다. 그것은 현대의 리베팅하고 같은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판과 철판을 맞추어 가지고 그 구멍을 뚫고 거기서 이 못을 집어 넣어서 그것을 양쪽에서 두드려 가지고 한쪽에 두드리면 압착이 돼 가지고 그 자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못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5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이 판갑에 사용되어진 이 못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물을 하지 않으면 그런 형태를 만들기 힘듭니다. 철판을 연결한 후엔 불에 달군 상태에서 철판을 두드려 곡면을 만든다. 앞판과 뒷판은 경첩으로 연결하는데 경첩은 갑옷을 보다 손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다. 가야의 철갑옷엔 이렇듯 수준 높은 철제 기술이 응집돼 있다. 고대 한반도 남부의 터를 잡은 가야는 철갑옷으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5세기경 가야엔 기존의 판갑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갑옷이 나타난다. 찰갑이다. 비늘 모양의 작은 철판 조각을 꿰어 만든 찰갑은 지금까지 가장 우수한 갑옷으로 알려진 판갑에 비해 훨씬 더 가볍고 튼튼한 형태로 밝혀졌다. 흥미로운 것은 가야 유적에서 발견된 찰갑이 고구려 병사들의 갑옷과 거의 흡사하다는 점이다. 서기 400년 동북아 최강의 부대인 고구려 5만 대군이 한반도 남부로 돌진해 들어갔다.